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5일 어린이날 저녁입니다. 오늘은 강의를 하나 더 올리려고요. 내일 어려울 것 같아서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좀 추상적인 주제 드릴 텐데 요거를 좀 인문학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뜬금없이 웬 인문학 얘기가 나올까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생각이 있겠죠? 한번 들어봐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일단 객체지향이라는 말을 많이 다들 할 거예요. 이제 객체 영어로 이제 오브젝트니까 그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해서 이제 근데 이제 사실 그 C 언어 같은 언어들은 얘네들은 이제 절차적인 언어죠. 절차적인 그런 프로그래밍 방식을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문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이 구문이라고 하는 거를 번호를 붙여서 1번이 있고 2번 구문이 있고 3번 구문이 있고 4번 구문이 있고 이런 식으로 n번 구문까지, 그러면 이 구문까지 실행을 쭉 이렇게 이어 내려감으로써 뭔가 그 목표가 완성이 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절차적 연산, 흐름이 포함된, 흐름이 있는 연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소위 간단한 거, 그러니까 좀 짧게 간단하게 끝나는 수만 있다면, 소위 간단하다라고 하면 간단함의 기준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돼야 간단하냐, 그건 좀 모호하긴 한데 그냥 좀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해서 하여튼 그냥 간단하다라고만 할게요. 그러면 이런 간단한 거 하나를 절차를 기술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 절차적인 어떤 흐름이 가지고 있는 이 연산의 궁극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합을 구하는 걸 수도 있고, 그거에 따른 어떤 평균을 또 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블라블라블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거를 한 번 하고 끝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더라. 그러니까 요거를 재사용해야 되겠네 라고 하면서 등장한 게 이 절차적 흐름들을 모아서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가지고 뭘로 만들어 버렸냐면, 특히 C 언어 같은 데서 함수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함수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함수라는 게 딱 나오면서부터, 함수가 이제 n 개가 존재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관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관계. 그래서 이 관계 이야기를 이때부터 하게 되는데, C 언어 같은 절차적 언어에서는 함수 간의 관계를 얘기할 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호출하는 쪽인 콜러가 있고, 콜러가 뭔가 말 그대로 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렸어요. 콜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C 언어 같은 절차적 언어에서는 함수라고 하는 어떤 요소가 관계를 맺는데, 어떻게 맺냐? 불렀다, 누가 불렸냐.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관계 규정으로 뭔가 설명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연산이라는 걸 할 때는요, 항상, 그러니까 연산이라는 걸 할 때는 컴퓨터 내부에서 연산의 주체는 당연히 CPU입니다. 근데 CPU가 지 혼자 연산하냐? 그렇지 않죠. 항상 뭘 필요로 합니까? 그렇죠. 메모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CPU는 연산을 하는 주체로서 CPU, 오케이, 좋아요. 이럴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램이라고 하는 메모리가 필요한데, 이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은 자료, 그리고 이제 보통 그게 어떤 구조화된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료 구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결국 재사용되는 그 단위인 함수 같은 놈들은 결국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어떤 구문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연산에 관한 것하고
그 연산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들의 어떤 블라블라의 집합으로 기술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C 언어 같은 언어에서 자료 같은 걸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메모리 쓰려고요. 메모리 쓰려고 변수 같은 걸 선언하죠. 변수는 이제 굉장히 수학적 용어고 개념적인 용어인데, 이 변수라고 하는 개념이 그 컴퓨터 구조에서는 결국 이제 메모리로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를 어떻게 쓸 거냐에 해당이 되죠. 물론 이제 메모리 동적 할당도 있고, 근데 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렇게 보자. 그러면 연산은 이제 CPU가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연산하는 거. 그러니까 실행이라고 해도 좋겠고.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심플하게 이렇게 갔어요. 근데 이제 C 언어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게 점점 덩치가 커지면서 어떻게 돼 버렸냐면,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예를 들면 블라블라.c 파일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 파일 하나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한다라고 코드가 이 안에 잔뜩 들어가가지고 블라블라 이런 거 한다라고 쭉 기술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을 기능 1이라고 부르자고요. 옛날에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소프트웨어 하나가 존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세상이 좀 더 복잡해지고 정교해지면서 기능 하나로는 안 되니까 기능 2번, 3번 해가지고 이렇게 코드가 별도로 또 존재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식으로. 예, 이게 그림이 좀 후졌는데, 예, 이렇게 종이가 접혔다는 표현을 아이콘처럼 한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하나의 이제 덩치 큰 소프트웨어가 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때 이런 걸 분할 컴파일을 한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기능 1을 구현하는데 여기에 뭐 연산 내용은 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에만 사용되는 어떤 자료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자료 구조는 3번에서만 쓰이고 어디에서는 이렇게 쓰이고 이렇죠. 그래서 절차 지향에서는 관계라는 걸 이야기할 때 어떤 함수 중심으로 이 함수라는 걸 하나의 어떤 요소를 보고 얘네들의 관계를 논했어요. 그런데 이걸 조금 확장시켜서 탄생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기능 1이 하나의 작은 소프트웨어죠. 근데 이거 하나, 즉 이렇게 묶어서, 이거 이렇게 안 이쁘냐, 기능 하나, 무슨 얘기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코드하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자료 구조가 있죠. 이 둘을 묶어서 한 덩어리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한 덩어리를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걔가 이제 이른바 객체가 된 거죠. 그러면은 뭐 C나 뭐 이런 언어는 그렇다 치겠지만 C++가 이제 좀 진보한, 그러니까 C++는 C 언어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죠. 근데 뭐 이런 언어라든지 아니면 자바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이제 객체 지향 언어들은 기본적으로 이 어떤 연산 코드와 그에 따르는 자료를 한데 묶어서 객체라는 이름으로 얘네들을 관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 객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계를 논하는 그런 코드, 그런 프로그래밍 방법론이 얘가 바로 이제 객체 지향인 거죠. 사실은 뭐 C 언어 같은 데에서는 뭐 모듈화 프로그래밍이라고 해가지고 객체 지향하고 사실상 비슷한 일들을 이미 해왔어요. 그러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바이너리 코드 레벨에서 되다가 그런 어떤 뭐라 그래야 돼, 컴파일된 산출물에서 코드 수준까지 확장을 한 게 객체 지향이에요. 그러니까 객체 지향이 뭐냐, 그래서 되게 좀 표현이 모호한데요. 이게 이제 정답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제 뇌피셜인데, 그래서 객체 간의 관계를 논하는 건데, 그 객체라는 것은 사실은 뭐에 불과하다? 별거 없다. 네, 그 자료 구조, 메모리 쓰는 거하고 거기에 연관된 코드만 따로 묶어서 한 덩어리로 묶은 게 객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너무 어려워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제가 방금 이런 게 여기 속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이때 또 관계라는 것도 나오지만 이런 것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소속. 그러니까 어떤 변수 A가 있고 어떤 함수인데 뭐 프린트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그러면
객체 3번에 해당된다 만약에. 그러면 프린트는 3번한테 속한 거고 A도 3번한테 속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곁다리로 소속이 딸려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객체지향에서 주로 표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3번이다 그러면 3번에 속한 프린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번에 속한 A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이런 어떤 자료와 코드를 객체로 묶은 다음에 그걸 소속으로 나눠 관리하고 그 객체들 간의 관계를 논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객체지향에서 도대체 관계란 대체 어떤 관계들이 있을까?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집합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존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상속이 있고 몇 개가 쫙 더 있는데 그런 거는 어디 가야 나오냐면 요딴 얘기는 UML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UML이요.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오늘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할 건데 일단 그래서 집합, 의존, 상속 이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객체지향을 얘기할 때 제일 독특한 것이 바로 이 상속이죠. 그래서 이 상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UML로 그림을 그릴 때 예를 들어서 클래스가 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잖아요. 이걸 뭐 A라고 그럴까? 그리고 여기 이렇게 생긴 B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A라는 애하고 B라는 애가 관계가 상속 관계잖아요. 그럼 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이때 이제 얘를 뭐 이제 기본형이다. A라는 것을 기본형이라고 하고 이 B라는 것을 그러니까 A를 상속받은 B를 이제 파생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인문학이 아닌데 갑자기 인문학 얘기를 왜 하냐? 개인적으로 제가 좀 철학 좋아합니다. 철학 좋아하는데 네, 서양 철학에서 이제 그 등장하는 3인방이 있죠. 3인방이 있어요. 누구 있냐면은 소크라테스 아저씨가 계시고 그의 제자 플라톤이 있고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죠. 근데 요 지금 그림 출처는 이 해움 책방이라는 그 유튜버시더라고요. 이게 브런치 글도 있던데 저는 이제 브런치에서 가져왔고요. 어쨌든 이제 이 뭐 서양 철학 하면 맨날 나오는 세 사람인데 이 소크라테스야 뭐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자신의 어떤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선택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제자인데 플라톤은 자기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거의 맹목적으로 이분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승님은 무조건 오라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이제 이 플라톤 얘기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놈의 이데아죠. 이데아입니다. 그러니까 뭐 플라톤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거죠. 이데아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놈의 이데아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하게 되는 얘기들이 뭐냐면 예를 들면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움. 예를 들어서 아름다움이 있다. 대단히 추상적이고 예, 관념적이고 뭐 이런 거죠.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고 그러면 어떤 뭐 저희 채널이 아무래도 좀 남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 뭐 아니 그렇다고 뭐 굳이 또 이렇게 이거 했다 또 욕먹을 수도 있겠다. 그냥 어떤 아름다운 연예인이 있다고 할게요. 뭐 누구를 특정하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플라톤 아저씨는 이데아를 논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뭔가 했던 거는 이 그 아름다움이었어요. 이렇게 추구했던 것은.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연예인이 있는데 이 연예인이 너무 아름다워. 그러면 이 연예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름다움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연예인이 아름다운 건 아름다움의 이데아가 이 연예인에게 깃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동양으로 오면 느낌이 약간 성리학 같아. 그 성리학에서 그 맨날 논하는 게 그놈의 군자 아닙니까? 군자? 군자가 돼야 한다. 그래가지고 뭐 군자를 어떤 이상적 형태의 인간형으로 놓고 그래서 우리 모두 군자가 되기에 노력합시다. 뭐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얘기 잔뜩 해서 여기에 집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되게 추상적이고 뭐 이런 거야.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꽃 같은 걸로 얘기를 하자면 꽃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꽃이 아름답잖아요. 그러면 플라톤은 꽃에 집착해. 근데 이제 이 꽃의 실질적 형태, 예를 들면 뭐 이제 개나리도 있고, 뭐 진달래도 있고, 뭐 장미꽃도 있고, 뭐 이런 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 꽃이라는 관념의 실질적 구현의 형태가 있어요. 이 형태가 여기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개나리랑 장미랑 얘네가 중요하다. 한마디로 여기에 집착하는 건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였지만 스승님의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해버리죠. 선생님 틀렸삼?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근데 서양 철학의 어떤 근간은 여기서 와요. 자, 철학 공부 열심히 또 관심 있는 분은 해보세요. 개인적으로 철학 재밌어라 하는데 깊이 있게 보시지 마시고 책 한 권 추천해드리자면 저는 이 책을 추천해드립니다. 황광우 박사님이 쓰신 철학 콘서트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좋아요. 굵고 짧게 배우고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재미로 한번 공부해 보시라는 뜻에서 책을 한 권 추천을 해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아무튼 근데 갑자기 제가 객체지향 얘기하다가 이딴 소리 왜 하고 앉았냐, 제가 이걸 딱 보다 보니까, 철학 공부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서양인의 관념 속에는 이 둘을 나눠 가지고 관념적인 거하고 실체적인 걸 잘라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항상 이분법적으로. 근데 그 관계가 객체지향으로 딱 넘어왔더니 저는 그게 요걸로 보인 거예요. 이걸로. 그러니까 여기 기본 있고 파생형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 형식이라고 하는 게 얘가 이제 아름다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연예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연예인 중에서 이 연예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냐면, 우선은 아름다움이라는 관념의 구체화된 실체죠. 그래서 이 둘 간의 관계를 상속으로 놓고 보고 있는데, 이 아름다움의 구현의 형태인, 구체적인 형태인 어떤 연예인의 인스턴스가 있죠. 그러니까 실체적 사례가 있죠. 그러니까 실체적 사례로 보자면 뭐 제가 요즘 테레비를 잘 안 봤고 요즘 연예인 누구, 예를 들면 뭐 설이나 씨? 뭐 아름다우신 분이죠. 또 이분도 뭐 이제 제 나이대를 사신 분들은 이제 김혜수 씨 뭐 이런 분들, 아니면 무슨 뭐 저기 누구냐, 가수 비하고 결혼하신 김태희 씨 뭐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아름다움의 이데아가 깃든 분들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객체지향 용어를 이해할 때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 형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의 어떤 구체적인 형태로 연예인이 있다면, 설이나 김혜수, 김태희는 연예인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형태의 실제 사례인 인스턴스예요. 그러니까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다, 아 이런 용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때의 기본에 해당하는 형식, 근데 실체는 없고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어떤 추상적인 얘기만 잔뜩 들어간 애를, 이때 이제 그 객체지향에서는 이런 객체 자체를 뭐라고 기술하냐면 이런 애들을 소위 클래스라고 하는데, 이 클래스 중에서도 여기에 속하는 애들, 즉 기본에 속하는 애들을 이렇게 abstrac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추상 클래스다. 그러면 그거의 파생 형식, 상속 관계가 성립된 얘는 뭐라고 그러냐? 얘는 이제 implementation이죠. 그래서 implementation 클래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기본형과 파생형, 그러니까 추상형과 구현형, 뭐 이걸 나누는 어떤 관계, 그 관계가 성립되는 걸 이제 상속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상속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객체지향에서 널리 쓰이는데, 저는 그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
이 서양인들의 사고 방식이 이래서 그렇지 않나? 라고 저 혼자 뇌피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실 때 보면은 이 객체지향이라는 어떤 것 자체가 우리 환경하고 조금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느낌적으로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이런 좀 뭐 제 말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지금 딱 여기 이렇게 언급한 대로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 보신다면 어떨까. 더 헷갈리시나요? 아니면 좀 그런가? 라고. 그러니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확실히 그 서양인의 사고를 어떤 그 컴퓨터 공학이라는 어떤 환경하고 결합시켜서 탄생한 것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저의 이런 해석이 맞는지 뭐 그건 알 수 없죠. 저는 뭐 그냥 말씀드린 대로 이 책 여기 지금 이번 영상 제목처럼 완전히 지금까지 저의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이고 객관적 사실이나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렇다는 얘기고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다른 얘기인데 이제 할 얘기 다 했고 한 가지만 좀 덧붙이자면 오늘 설문조사 하나 올렸다가 제가 좀 낭패를 봤는데 그거 좀 공식적으로 조금 뭐 글도 올렸습니다만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요 다음 시리즈로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교재도 어느 정도 선정을 해놓고 제가 쓰진 않을 거고 써있는 교재를 좀 하려고 했는데 약간 좀 마케팅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좀 어휘 선택, 문장 선택에 실패한 것 같아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이야기 쪽을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수업을 만든 거고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뇌피셜이고 어쨌든 이제 저의 어떤 그런 글 때문에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다시 한번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UML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클린 코드라고 할까요? 그래서 설계 방법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근데 좀 기초적인 얘기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C++ 할 줄 알고 그래도 자바 프로그래밍을 해보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논할 수 있는 거라 약간 좀 한 단계 넘어가는 얘기인데 그중 몇 가지만 좀 짚어가지고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제 C++ 개발자다 보니까 모든 설명은 이제 C++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방법론에 대해서 그리고 몇 가지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앞으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번 5월 중에 얼마나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최대한 올리는 데까지 올려보겠습니다. 편안한 휴일 저녁 보내시고 다들 열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